오늘은 비트맵 이미지의 세계대에 이야기 해보려 하는데요. 색 보정하는데 세계대에 모르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색에 대한 이해 없이 보정을 시작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RGB 채널에 대한 개념이랑 히스토그램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들 빼고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명암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는데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는 0에서 255 단계까지의 밝기밖에 표현을 못하거든요. 흑백 이미지면 정말로 블랙 0에서 화이트 255까지의 256 단계밖에 표현을 못하고요. 이 256 단계의 밝기를 가진 3개의 채널이 합쳐져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일단 검은색 이미지를 열어서 0이겠죠 다? 특정 채널만 선택해가지고 색을 칠해 볼게요. 채널은 보통 이제 레이어 탭 옆에 있고요. 혹시 안 보이면 여기서 직접 열 수도 있어요. 창에서 채널 이렇게 빨간색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양한 밝기로 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색에 칠했을수록 하얀색을 많이 칠했을수록 빨간색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채널에도 칠해 볼게요. 겹치는 영역에도 칠해보고 파랑 채널에도 칠해보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올라왔는데 각 채널에 칠하는 0에서 255까지의 밝기를 채널의 출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채널의 출력 값의 합이 곧 RGB 색상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컬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 정보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찍어보면은 RGB 출력 값이 나오고요. 이게 곧 이제 색상이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색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색상이면은 R 채널에 67만큼의 출력, G 채널에 180, B 채널에 187의 출력이 더해진 게 이 색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미술 시간에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가사논합? 이게 RGB가 바로 가사논합 방식인데요. 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색상을 가진 세 개의 빛이 섞이면서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일수록 점점 밝아지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보정할 때 많이 보셨을 법한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인데요. RGB 채널의 각 출력 값을 분포표로 나타내 준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왼쪽이면 이제 0의 밝기, 오른쪽이면 255의 밝기, 여기 중에 픽셀이 얼마큼 속해 있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보기 쉽게 흑백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흑백으로 보면 이렇게 밝기 단계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고요. 임의로 이제 중간색 값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중간 히스토그램 값이 바뀌잖아요. 밝은데 이제 여기 밝은 데가 전혀 없는데 밝은 걸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럼 하얀색을 칠했으니까 밝은 쪽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대로 이제 검은색을 칠하면은 검은색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얼마나 많이 픽셀이 분포있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빨간색 많이 칠하면은 빨간색 값이 이렇게 확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뭐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 값이 확 올라오죠. 이거 뭐 각 채널을 직접 열어서 칠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이제 픽셀이 분포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보정할 때 이거 히스토그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보는 것보다 그냥 사진 결과물 직접 보면서 보정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히스토그램이 사진에서 굉장히 많은 색상 정보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거 채널의 출력 분포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고 어떤 느낌의 사진인가를 아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단순히 밝은 사진이다, 어두운 사진이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어떤 느낌의 사진인지조차 아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열어서 이렇게 뭐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의 사진인지를 아는 거는 힘든 거예요. 얘 사진을 보고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분포있나를 유출할 수는 있어도 히스토그램을 보고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역으로 유추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는 말인데 특정 채널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반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얘는 완전 다른 사진인데 채널이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도 채널에 속해 있는 그 픽셀들 밝기 분포 값은 동일하니까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전체 명도로 보면은 이미지가 다르긴 한데 채널 분포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 보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정이 끝난 다른 두 개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두 개 사진인데 둘 다 적절한 밝기라고 생각하고 보정을 한 건데 얘는 어두운 배경에 검은 옷이니까 히스토그램이 이쪽에 몰려 있고 이거는 하얀 옷이 많으니까 히스토그램이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참고해서 보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진을 직접 보고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 쓸모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꼭 그렇진 않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많이 참고를 했냐면은 뭐, 보정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촬영 시에 이제 노출처가 큰 장면에서 화이트홀이나 이제 블랙홀 생기는 상황을 선택적으로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정할 때 이게 좀 중요한데 보정할 때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거 움직이면서 히스토그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은 이 기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구나 좀 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히스토그램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 익히고 난 뒤에는 이제 히스토그램보다는 사진 직접 보면서 보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색상 정보창 열어보면은 이 정보창만 잘 들여다봐도 RGB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데 이 채널 간의 출력 차이가 클수록 채도가 높게 돼 있고요. 이쪽이 다 원색 채도의 색상들인데 채널 간의 출력 차이들이 다 크잖아요. 이런 중간 채도의 색상들보다 이런 식으로 채널의 채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완전 무채색으로 가면은 세 개 채널의 값이 똑같고요. 어떤 밝기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수록 이제 명도가 밝아지는 건데요. 어, 좀 저도 처음에 신기했던 게 가상눈합이라고 해가지고 출력값 총합이 크다고 명도가 밝아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명도랑도 좀 갭이 있어요. 100% 채도에 노란색 있고 100% 채도에 파란색 있으면은 눈으로 볼 땐 노란색이 더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채도를 싹 빼버리면은 동일한 밝기에 회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RGB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거 원용으로 쭉 두르면 색상환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바로 색상환인데, 이거를 8개 영역으로 쪼갠 게 HS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GB 커브 경우에는 채널의 출력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서 색을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이고, HSL은 색상환을 8개로 쪼개서 색의 위치를 옮겨주고 채도 명도까지 같이 조절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8개가 쪼개지겠죠. 대략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HSL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로 색이 넘어가진 않잖아요. 여기 내에서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내에서 조절하거나. 그래서 결국 이것도 RGB예요. 그린이면은 그린에서 빛 쪽으로 가느냐, 뭐 그린에서 레드 쪽으로 가느냐, 이 정도? 아니면 오렌지에서 그린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오렌지에서 레드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RGB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라이트룸에 기능이 많지 않아서 사실 기능 익히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원하는 색이 정확히 어떤 색인가, 이제, 그리고 그 색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여야 하는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능을 원활히 다루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이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색에 대한 이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시간에 제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정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자면 내가 색감을 따라해보고 싶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진을 보고서 이제 뭐 우리 흔히들 감성 사진이다, 이제 뭐 일본 느낌, 필름 느낌,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보정하는데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색온도 노출 정도는 기본으로 맞춰주고 나서도, 뭐 이 사진은 나뭇잎에, 뭐 나뭇잎이 원래 초록색인데 살짝 노란기가 드는 초록색이다, 뭐 파란기가 드는 초록색이다, 아니면 전체적인 뭐 혹은 특정 색의 채도가 높다 낮다, 뭐 아니면 대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게 보정을 해야겠죠. 근데 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정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이 정확히 이런 정도의 색이다. 뭐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은, 커브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정확한 RGB 값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고, HSL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내가 원하는 색이 뭐 어느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어느 색상원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이 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위치하는데 그 채도와 명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보정하는 거 다시 기본 탭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 전에 라이트룸과 ACR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라이트룸을 안 쓰고 ACR을 쓰는지, 뭐 ACR에 대한 장점에 대한 내용이겠죠. 단점도 또 있어서 그런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그 외에 AC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간단한 팁 같은 거, 하다못해 프리셋을 만들었으면은 그 등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단점이 있어서 뭐 단점을 조금 커버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 남기셔도 좋고요.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여기 답글 어디에다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